안녕하세요. 딱 걸린 상한가 주식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버티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지난 한 7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 목요일을 좀 돌이켜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탄 속에 우리 코스피가 6,800포인트까지 다시금 6% 넘게 하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또 뉴욕 시장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 또 여기에 AI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시장의 전망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에 대한 끊임없는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키미 K3라는 AI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뉴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 AI, 엔트로픽의 상위 모델과 비슷한 그것들을 갖고 있다, 간격을 좁혀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것들에 대한 수익성 전망을 다소 위축시키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참 녹록지 않은 환경 그리고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 이 시간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성기배 소장님과 이강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쉽지 않다고 하면 또 생각해 보면은 잘 갈 때도 쉽진 않았는데 떨어질 때는 더 쉽지 않게 떨어져서 이게 참 고민입니다. 성기배 소장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시장 대응하셨어요? 뭐 크게 뭐 대응할 게 없죠, 지금은. 냅두자. 예, 그냥 시장 변동성 너무 크고 예를 들어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생각을 항상 고점에서부터 해오셔야 됐고 근데 지금 못했다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또 장은 아니에요. 이게 빠질 만큼 빠진 종목은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태고 문제가 이제 여기서 더 빠지는 게 문제인데 그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더 빠지겠다, 오르겠다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시장에 언제 좋은 때가 오는가 하는 것을 항상 호시탐탐 노려보고 또 입질 매수도 해보고 이런 스타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참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런 시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장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처음 경험하는 그런 시장. 우리 이강민 전문가님 뭐 네네. 이런 시장 한번 겪어봤어요 혹시? 전 처음이죠. 저도 이번에 처음이고, 네.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떤 얘기예요? 매번 태어나서 뭐 세상이 새롭다. 네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래요. 네, 그동안 이제 막 상승할 때 네. 하락하는 게 이제 리스크 관리. 이게 실력이라고 이제 나름 이제 생각하면서 네. 지금 주식시장을 계속 겪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실력이 사실상 무관할 정도로 정말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장인 거 맞는 것 그런데 같습니다. 혹시 이번 시장에서 또 내가 앵커 같다 그죠? 아니요, 괜찮아요. 질문 막 던지니까. 좋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그럼요. 네. 자리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러세요. 와 보세요. 지금 이동해도 되나? 네. 또 뭘 또 놀래가지고 네. 설마 가겠습니까? 네. 시장이 혹시 이상 감지를 어떻게 느낀 적이 있나요? 이상 시장이 감지요. 이렇게 조정을 받기 전에 아, 이런 게 사실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이런 걸 느낀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느낄 수 있을지언정 네, 결과적으로 그거를 내가 비중 조절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하는 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맞아요. 참 이게 지나가고 나서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자체로는 뭐 이렇게 막 오르니 빠졌니 막 이렇게 막 분석은 사실상 무의미한 좀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시장을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언제부터 느꼈냐면은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5월 달 한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100% 300%짜리 종목들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예. 종목들이. 그런데
5월 달 딱 들어서자마자 그때부터 시장에 코스닥 종목들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때 우리가 왜 볼 때는 흔히 이제 테크니컬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21선은 생명선이고 120일선은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이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20일 통과, 60일 통과, 120일 이탈, 브레이크 없는 하락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시장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코스피는 강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네. 코스피도 강한 게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야 이거 참 시장 이렇게 좋은데 먹을 거 없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렸어요. 시장 진짜 모르겠다. 무슨 종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랐고 코스닥 종목들이 재미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많이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좀 은근히 좀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2배 레버리지. 그게 5월 27일 맞나요? 네, 5월 27일. 5월 27일 이제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고 그 뒤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1거래량 자체를 보니까 15조, 18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코스닥 시장 전체 코스닥 이 거래 대금 얼마였나 하면 한 10조 이하예요. 10조 이하. 코스닥 시장보다 레버리지에 들어가는 상품이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 그래서 그때 돈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 기관성 자금들이나 빠져나온 자금들이 전부 다 이쪽에 몰렸구나. 변동성이 엄청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상장 이후에 뻑하면 터지는 게 사이드카. 누구는 뭐 너무 빨리 빠졌다고 스피드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드카. 네.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 이런 거. 네. 이게 우리가 정말로 금융위기 때나 IMF 때나 9.11 테러 때나 겪어봤던 스킷 브레이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며칠에 한 번씩도 터지는 이런 시장.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이런 대책 이거 씌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이 시장의 타이밍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맞추고 샀다 팔았다 하기는 정말 많은 자금들을 손해를 봐보고 산전수전 공전전을 겪어봐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대응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린 건 뭐냐면은 하이닉스 고점에 샀어요. 단 조금만. 이번 달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또 사요. 조금만. 그래서 이 조금을 1년, 2년을 사다 보면은 내 비중은 커지고 거기서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가 뭐 300만 원 간다, 뭐 400만 원 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되면은 내 자산이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하면서 때가 오면은 큰 자산으로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항상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볼 때는 고점에 몰린 분들은 이미 손실이 좀 커요. 그거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좀 자르고 저점에서 사라.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손절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반도체 이 지금 AI가 지금 첫 태동기에 들어온 상태고 지금 좀 많이 올랐다는 이유 이런 것들이 악재들이 막 지금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실적이나 이런 데는 크게 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게 지금 요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나면은 수익들을 줄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항상 지금부터라도 이제 또 신규로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은 벌써 시장이 코스피가 한 30% 빠졌으니까 코스닥은 더 빠졌습니다. 빠졌으니까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 분할 매수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남들보다 벌써 시장 지수로 대비해서 30% 싸게 들어오는 거니까 또 주식 투자로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오늘 한 번만에 딱 사서 승부 본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길게 빠질수록 몇 번 분할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괜찮은 시장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길게 보자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네, 좋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진정하면서 투자를 이어갈 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강빈 전문가님은 시장 어떠셨어요? 뭐 쉽지 않았죠.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 예. 같고 제가 킥복싱을 배우거든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킥복싱을 할 때 우리가 딱 가드 올리고 네. 주먹만 날아오는 것만 제대로 봐도 네. 기절하진 않는다. 다운하지 않는다. 아, 네. 그래서 딱 이렇게 가드 올리고 주먹 날아온 거를 딱 보고 있는데 정신 차리면 이제 다운돼 있거든요. 지금이 약간 그런 시장이다. 너무 좋네요. 어려운 네. 시장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뭐 이제 저점이 어딜 것이다. 뭐 얼만큼 올라간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점 반등 나올지 예상하셨어요? 근데 그게 네.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예상이라는 것을 약간 피로하게 만드는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상을 한다고 해서 맞아도 기분이 안 좋고 그렇죠. 틀려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 맞추면 이런 생각 듭니다. 더 어제 살 걸. 맞아요. 매일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 자기가 예. 피곤해진다 이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결국 그 말이거든요. 저점이라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지만 이때 저점에 내가 들어가도 비중을 크게 못 실는 시장이 이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저점을 더 어디까지 갈까 이런 우리도 모두 알 수 없는 영역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서 이제 성기배 소장님께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 리스크 관리, 비중 관리 했다면 저는 좀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동안에 자금 자체가 굉장히 투기적이었어요. 투기적이었다라는 건 비이성적이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만큼 좀 수급에 꼬여 있어서 왜곡받는 종목들도 덜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아직 AI 사이클이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부터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가 그런 전략들을 제가 세워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지금부터는 좀 넓은 시야에서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지금 시장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소장님, 그럼 우리 네.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일이 저점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 목요일에 다시 거기로 가는 건 아니야. 121선을 또 터치를 할까 말까 하는 흐름 네. 보여줘서 우리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그 보고 질문을 계시지요? 예. 제가 반사를 해가지고 이강빈 전문가한테 먼저 한번 시켜보려고요. 왜요? 왜냐면은 예. 내가 10분을 이야기했는데 2분하고 끝났거든요. 아.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한 40분을 이야기하고 네. 우리 이강빈 전문가가 제가 또 이게 많잖아요. 이게 워낙 이게 심하니까 이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또 받아서 저부터 좋아요. 먼저 해볼까요? 네. 먼저 이제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뭐 1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난 아닙니다. 다들 막 순서가 막 꼬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시장이 완전 맛이 갔거든. 전문가들도 따라서 맛이 가는 거지. 우린 정신을 잘 차려야죠, 소장님. 근데 뭐 정신 차린다고 해서 될 시장이 아니에요. 이게. 맞아,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런 시장인데 이제 뭐 우리 각자 다 삶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런 시장에서 제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주식시장 막 이렇게 오르는데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대체 AI로 뭘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지금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와 있는가 체감상. 그래서 제가 좀 만들고 있는 게 이 첫 번째 이 자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부끄러운 자료인데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사실은 저게 자료가 제 뇌 구조입니다. 뇌 구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를 클릭해 보면 이제 AI 서버라고 보이시죠? AI 서버를 클릭하면 여러 개 뭐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뭐 HBM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보로 쌓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매크로 지도라고 있어요. 매크로. 우리 아시죠? 뭐 환율, 뭐 금리,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쌓이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요거를 우리 아이언맨 영화 봤던 것처럼 제 비서에 딱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뇌 구조가 생겨요. 자, 이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오늘 장 좀
브리핑 해줘 하면 이 비서가 저한테 그래요. CPI가 하회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국장에서는 그동안 좀 많이 낙폭과대됐던, 그리고 바이오 쪽에 주목을 해. 뭐 한미반도체, 그동안 뭐 하한가를 맞았던 HBL 그룹,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브리핑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다 보면은 사람이 장비에 욕심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 쓰는 게 4070입니다. 메모리. 그리고 성기배 소장님께서 쓰는 게 4090. 근데 이 4090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페이커도 4090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욕심이 생겨서 메모리 카드를 더 좋은 걸로 바꾸면은 이게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5090을 봤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지금 한 700만 원대 후반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해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38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CPU 파세요. 이제 저도 만들고 싶은 이제 욕망이 생기니까. 싶었어. 근데 이럴려는 찰나에 이런 사진을 본 적 있죠. 젠슨항이 한국에 와서 페이커한테 야 5090 이제 골동품이야. 4090 골동품이야. 5090을 써야 돼. 이렇게 딱 그래픽 카드를 줬단 말이죠. 자, 이걸 왜 얘기 말씀드리냐. 젠슨항이 말하고자 하는 건 명확합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로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개인 컴퓨터 시대화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기존 AI와 이렇게 5090 개인 슈퍼컴퓨터 세대가 됐을 때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할 수 있느냐.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비서였지만 이제 슈퍼컴퓨터가 오면은 비서가 아니라 비서가 10명, 100명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주식 분석을 한다면 캔들 전용 비서, 뭐 거래량 전용 비서, 뭐 기본적 분석 전용 비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너가 만들어 봐 하면서 이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뭐 CXMT 뭐 이런 뭐 14조 6천억을 들여서 이제 중국이 범용 메모리를 만든다. 애플이 이제 우리나라 안 쓰고 중국 거 쓴다.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이 이슈 가운데 결국 범용 메모리는 가격에 대해서 경쟁을 갖게 됩니다. 가격 경쟁을 못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의 가치를 받지 않는 명품, 인증과 어느 절차,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그런 부품들만 앞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칩이 뭐냐? 바로 이제 범용과 맞춤형, 즉 FCBGA와 MLB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 프로브 카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설계할 때 건물에 아주 흔한 비유를 하고, 그리고 건물을 보고 만든 게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 편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FCBGA, 아파트 전체 내에 배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즉 어디든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파트가 만들면 단지가 세워지겠죠. 그럼 그 단지 내에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MLB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속도로를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CBGA와 MLB 이 두 가지가 앞으로는 좀 사이클상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인데, 중요한 거는 이 FCBGA와 MLB 이 두 가지를 영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대덕전자인데요. 대덕전자,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막 저점을 찍었는데, 대덕전자는 바로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죠.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아직은 하락 추세, 이 모습을 보고 있지만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하락 추세 상단 위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배웠죠. 지지와 저항. 가격대 지지와 저항인데 채널도 지지와 저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상단 부근에서 잠시 쉬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크게 빠져봐야 이 하단까지 볼 수 있겠고, 이 상단을 계속 지켜준다면은 상승하는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보여드릴 대로 이런 사이클적인 부분과, 그리고 현재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추려봤을 때 결국 이 대덕전자도 길게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그런데 앞서 그러면은 연결고리가 AI에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어떤 방점을 찍으신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 AI 시대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인의 능력입니다. 아, 그건 개인의 능력이지만 예. 그거는 이제 개인의 능력이고, 전체적인 사이클 산업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젠슨항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굳이 뭐 시간 내서 뭐 페이커를 만나서 그 칩을 전달하는 걸 사진을 왜 찍었겠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젠슨항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마찬가지였습니다. HBM도 마찬가지고 광통신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영향력 있는 젠슨항의 말에서 다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잘라버렸어요. 아니에요. 네, 네, 그래, 무슨 그렇다는 말씀인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 자체를 지금 바라보는 것이 초기 단계이고,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좋습니다. 자, 그것을 실적으로 확인해 볼 만하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매력 있는 게 대덕전자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소장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무슨 소리인지 완전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했어. 알겠어요. 이제 코스피 봐주세요. 얼른. 네. 예. 자, 시장 지수 잠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어때요? 막 악재도 들리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뜨겁다, 쌓아야 된다. 이런 호재 악재가 막 중첩되어 있습니다.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정말로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아주 정직한 것이 뭐냐면은 저는 정말 평생 이것만 하나 약속을 한번 지켜봤거든요. 네. 이 약속을 지키는 순간에 깡통을 찼습니다. 진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에. 약속을 예. 깨는 순간에 어떤 약속이었어요? 20일, 아, 20일, 예. 20 손절을 안 이동권에서. 하신 것.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거든요. 간단해요. 자, 지금 22평 이탈했고 밑에서 놀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크다, 지수가 많이 빠진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시장에 접근을 한다 안 한다만 볼 때는 요 녹색선 밑에 있으면은 비중 줄이고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22평으로 올라타면은 그때부터는 열심히 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이탈을 하면은 또 비중을 줄이거나 수익이 크게 이미 나 있으니까 이익 실현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코스피는 122평선이 아직까지도 한 6,500선 라인대에 이제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는 저는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자, 22평선을 깨고 난 뒤의 흐름들이 반등 시기에 못 팔았다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22평선 이탈하고 이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는 데 비해서 코스닥은 이미 이만큼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히 종목을 이 종목 꼭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공약주를 많이 드리고 하는 시장은 언제나 하면은 이렇게 22평선을 다시 주가가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보통 세력선이라고 하는데 한 달 평균 단가잖아, 그죠? 며칠짜리는 5일 모았는 거는 5일, 10일 동안 평균치를 따져보면 12평 이렇게 얘기하는데 22평은 바로 막 휙 굽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자금들이 모여야지 이제 22평선이 방향을 돌릴 수가 있고 주가가 우리가 이제 22평을 올라타야지 그때를 이제 바닥은 아니더라도 무릎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저점을 잡으려고 너무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그래도 입질 매수 이런 거는 참 좋아요. 조금 손해보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고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 설명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이강빈 전문가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맵 앱들을 많이 만들고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이 테마 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마 맵이 이런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장이 딱 시작하고 나면은 어떤 업종이 가장 강한가? 이 강한 제일 처음에 강한 한두 세 테마 정도 업종이 항상 그날 보면 제일 강한 테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소 테마들이 좀 시장에 안 좋으니까 많이 움직였다 그죠? 패션으로나 남북경업 마스크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좀 움직이는데 이것들을 장 시작하고 한 30초 안에 다 정리가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면
장착을 해버립니다. 시장의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테마맵을 여러분들이 요거는 무료예요. 그냥 여러분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요런 하락 이 업종 있죠, 그죠? 하락이 강한 순서대로 또 오늘 제일 하락이 심한 종목이 이 업종이야, 이렇게 정리를 딱딱 해서 보여드리는 이 테마맵이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냥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들도 요 보면은 쭉 옆에 보면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들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차트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하락 테마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락 테마가 쭉 정리가 되고,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가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얼마다, 아이고 너무 적다, 못하겠다. 근데 테마는 무슨 테마고, 자 시장에 어떻게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차트와 함께. 그리고 요 보시면 옆에는 이제 이 업종이, 이 종목이 어떤 업종에 들어가는지, 어떤 테마에 속하는지, 기업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뭐 공시가 나온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딱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테마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보면은 뭐 테마 상승 하락 패턴주가 있는데, 요 상승 하락은 뭐냐면은 오늘 가장 강한 상승률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요 하락률을 보면은 이제 반대로 오늘 무엇이 제일 많이, 어떤 업종이 제일 안 좋은가, 이런 걸 정리해 놨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패턴주 하는 걸로는 자주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험해서 종목들이 험한 가운데서도 패턴주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좀 소형주고 이런 게 조금 문제는 되지만, 그래서 요 패턴주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시장이 좀 좋을 때 추천하고 막 날아가고 상치고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요 패턴주 안에 들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2,800개 되는 종목에서 어떤 종목을 찾아낼지, 그 전 종목 검색하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요.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뽑아서 올려주는 종목이 여기 나오는 패턴주다. 패턴주를 나오면, 패턴주만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급 같은 것도, 자, 요거는 장중에도 수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뭐 사고 있는지,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은 뭐고 기관들이 파는 종목은 뭔지, 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사는 종목은 뭔지, 또 같이 팔고 있는 종목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클릭만 해보셔도, 아, 지금 이런 종목을 팔고 있구나, 사고 있구나, 같이 팔고 있구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시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주소 딱 올려놨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서서 테마맵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히든 종목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이 테마맵을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이 똑같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 종목에 대한 타점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종목을 공략할지 말지도 사실 장중에 이 방에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들도 가져가실 수 있고, 장중에 지금 사실 뭐 시황이랄 것들을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이유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런 이유들도 알려드리고, 공략 종목 AS 받아보실 수 있고요. 우리 방송에서 공개할 시크릿 히든주 여기서만 공개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이 테마맵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강민 전문가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확장을 어떻게 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지, AI에 대한 앞서도 제가 AI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과연 그래서 돈으로 찍힐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이것이 산업 초기다 보니까 어디서 돈이 많이 벌릴지, 혹은 뭐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시장에서 부각받을지,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 써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방송 먼저 요거 아까 앞서 네. 보여드렸던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게 그냥 쉬운 자료인데 이제 뇌 구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과 점 사이에 기존에 이제
간극이 멀어서 요거를 빨리 이해시키려면은 전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단 말이죠. 메모리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빨리 하려면은 이 전기가 빨리 혈류가 돌아서 빨리빨리 대답이 나오고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메모리 카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이 메모리 카드는 여기서 여기 연결하는데 구리선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광통신을 쓰고 있죠. 이제 이 말을 왜 드리냐? 첫 번째로 젠슨항 CEO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마벨 CEO거든요. 1조 달러 기업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말이 왜 말이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AI 사이클에서 병목을 보자라는 거죠. 병목은 곧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서 막혔고 어디까지 해결됐는지 보면 결국 첫 번째 신호탄은 HBM 메모리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기판, 업스트림 장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목할 만한 사이트가 어디 있냐면은 이 실리콘 포토닉스, CPU, 광통신과 반도체 장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적으로 지금 광통신, 반도체 장비를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중에서는 이 CPU 그리고 병목의 요인인 뭐 HBM 범용 D램 증설 투자에 확대하는 반도체 장비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반도체에서 이제 대덕전자였는데 이번에는 광통신 쪽에서 제가 종목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대한광통신인데요. 그동안 이제 광통신 테마로 오이솔루션, 광통신, 광전자, 비셈전자로 크게 한번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은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받쳐주는 그런 확인 사살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21선 이탈하고 120선 이탈을 해서 그 아래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때 쌓인 거래량을 보면 대략 한 400억 정도 순매수 누적이 쌓여 있는데 이런 흐름을 보아서 이제는 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크게 빠져봤자 이 박스권 구간이니까 비중만 잘 조절한다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종목으로 오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공개 종목으로 대한광통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소장님의 종목들도 들어봐야 돼요. 어떤 종목으로 우리 힘든 시장을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 최고의 지금 화두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사도 좋다. 네. 예. 지금 사도 좋다. 뭐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단 아주 여러 번. 근데요, 소장님. 네. 한 주에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아주 여러 번 살려면 돈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100번도 살 수 있죠. 그러면은 천천히 그러니까 사고 싶을 때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떨어질 때 어떤 기준을 잡고 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되는 네. 이 레버리지. 레버리지. 네. 이게 한 주에 뭐 17,000원, 18,000원 네, 네. 하거든요. 그런데 요게 음의 효과라고 해가지고 약간 파생 상품이잖아요, 이것도. 네. 그죠? 그래서 지수가 예를 들어서 이 가격대가 지금 200만 원에 샀는데 가격이 200만 원에 왔는데 레버리지는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의 복리로 인해서. 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원금이 녹으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을지도 못할지가 또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레버리지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길 바란데 정말 그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효용이 좀 부족할 것 같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27일 날 5월 27일 날 상장을 하고 난 뒤에부터 서킷 브레이크가 하루 걸려 하나씩 걸립니다. 네. 5% 같으면은 사실은 고점 저점 치면은 7, 8%씩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3배도 있습니다. 3배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뭐 아무리 큰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나스닥에 미치는 시가총액은 3%, 5%, 많으면 5%.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이 시장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죠? 그런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다가 여타 반도체를 같이 엮으면은 60% 넘어갑니다. 60%. 60%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에 이 종목이 움직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수가 그렇게 크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렇게 지수가 크게 움직여 버리니까 투자자들 심리 그리고 우리 같은 전문가들의 심리에 어떻게 되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오, 오늘 또 스킷 걸리나? 이제는 뭐 스킷은 사실은 사이드카는 기본으로 봅니다. 예. 아, 좀 빠지네. 그 정도는 됐는데 스킷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3% 오르면 상이다 이랬어요.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게 뭐 해봤자 한 1년 네, 네. 예예 그런 시절.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 컸다. 그래 변동성까지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해를 해줍시다. 왜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지는 동안 많이 오른 동안에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수급 가장 문제는 수급.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수급 상황을 개인들 못 들어오게 3천만 원 올리고 뭐 교육 1시간 더 늘리고 해서 이 레버리지에 들어가는 큰 막대한 수급이 여기만 쏠리고 코스닥 시장이나 그래서 뭐 우리가 좋아하는 테마주 이런 것들이 안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시장이 온전하게 과거에 그런 개별 종목의 화려한 불꽃놀이 이런 것들이 나오겠나 이거죠.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미 1차적인 해법을 내놨는데도 답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럼 시장은 아직도 답이 없다. 변동성도 크게 못 줄일 것이고, 그리고 수급은 만약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포모감을 느낄 정도로 시장이 또 완전히 불기둥이 막 계속 터지면은 또 막 자금들이 몰려가서 막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이제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겁을 먹기 시작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심리를 이미 버렸다는 이야기죠. 심리의 상처를 안 받은 상태에서는 이게 참 정말 큰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려야지 이런 문제는 해결돼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사실 자금의 측면에서도 뭐 매도의 규모도 워낙 크고 자금이 그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증시 전체로 온기를 퍼지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네. 수가 있겠죠. 한 12조, 15조씩 계속 거래가 터지는데 이 돈이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보다 더 크니까 일부만 코스닥 시장이나 아니면은 시장의 종목으로 돌아주면은 정말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가 하던 뭐 지수 빠지면 뭐 이런 종목 테마주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재미까지도 레버리지가 뺏어가 버렸다. 네, 이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SK 하이닉스 어떡할까요? 지금부터 모아가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자, 하이닉스 시간을 또 많이 끌었네요. 빨리빨리 좀 잘라주세요. 말 좀 길어지면.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이게 모타가 달려가지고. 네.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하이닉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 사고 때려치운다 하실 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갖다가 한 달에 한 번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청년 자금 이자 15%짜리 나왔거든요. 네. 한 19% 정도 되겠다. 50만 원씩 열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 그게 아주 고금리로 쳐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게 한 조만 사도 한 200만 하니까 자금이 되시는 분은 한 달에 한 12분을 사보자는 거지. 한 달씩 건너가면서. 그러면 지금처럼 빠졌을 때는 손실이 좀 났다가 며칠 있다 다음 달에서 주가가 올라오면 수익도 났다가 본전도 됐다가 다음 달에 또 한 번 살 거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중장기적으로 한 12번 정도, 1년 정도 이상은 그렇게 한번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봐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더 하고 넘겨드릴게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마녀공장이라고 이 종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에서는 돈이 조금 빠져나오고 하는 흐름이지만 또 그 빠져나간 돈은 주식시장으로 또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화장품 쪽으로 많이 또 요즘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화장품주들도 사실은 반도체가 뜨기 전에는 사실 시장이 또 주도주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도체 이 돈들이 막 그때 다 팔고 이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왔다가 또 일부는 빠져나가면서 이런 쪽에도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 마녀 공장을 보는 건데 차트 보시면은 이 현재 박스권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매집 사항은 아직도 좋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 아래꼬리가 달린 듯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 아래꼬리가 뭐냐면은 음봉은 음봉인데 이 음봉에는 한 30%는 음봉이고 70%가 매수 물량인 양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은 박스권 돌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시장 우리가 매매할 수도 있고 안 하고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우리 공부방에다가 할 때는 딱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공개 종목으로 SK 하이닉스와 마녀 공장 성기배 소장님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이강민 전문가님도 종목 하나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걸 보니까 AI 쪽에서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여전히 반도체 AI다. 네네. 예. 앞서 이렇게 설명드렸듯 결국에는 이제 뭐 변동이 어떻게 됐건 네. 됐건 왜곡된 종목들을 지금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결국 AI 수요하면은 붙는 게 전력이거든요. 계속 전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가져온 종목이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연료전지 발전을 개발해서 건물을 짓는데 기존에는 이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건물을 다 짓고 거기서 나오는 건물로 이제 전기를 빌려주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으로 치면은 아파트 짓고 분양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그런 이제 새로운 체급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청주에 있는 클러스터고 여기서 발생한 전기를 빌려주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이제 ESS 상업 운전도 진행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이 전료를 빌려주면서 수익을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기존에도 신재생 에너지 때 거의 대장급 역할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어때요? 검정색이 120일선이거든요. 120일선에서 지속적인 지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현재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 설명드렸듯 기준선 21선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 종목은 거의 뭐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21선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상방 돌파도 가능한 흐름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얼만큼 갈지보다 내가 얼만큼 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염두를 분명히 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빠져봤자 이 121선 부근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장 전에 종목 AS에서 올려드렸거든요. 이 종목은 단일 매수가 가능한 종목, 이 종목은 이제 저점에서 받아야 되는 종목.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장중에 타이밍이 나오면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타점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아래 화단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도 종목 하나 더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강민 전무님, 네, 그 종목 혹시 뒤에 닉스? 맞습니다. 내가 그거 하다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다른 닉스를 가져오신 다른 거구나. 닉스로. 그거 괜찮더라고요. 네네. 언제 할 건지 확실하게 올려줄 거죠? 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올려드렸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서 요즘 잘 맞춰. 네. 나는 막
추천 B. 자체 B 했잖아. 자체적으로 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이야 이제. 그러니까요. 하도 신경을 써가지고 공약주를 갖다가 하면은 반짝 들고 때려버려 그냥. 요즘은 어쩔 수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예. 아니 강비 전문가는 이렇게 그래도 연속적으로. 박재희 전문가 네. 최고고 지금 잘 맞췄잖아, 그죠? 이런 장에서도. 그 다음에 강빈 전문가도 살아 있어 종목이. 유세벽 전문가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아, 다들 네, 그런 실력이 이상하게 있으세요. 들었다가 예. 때리는 그게 많더라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네. 것을 다들 체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네, 네. 하기는 뭐 요즘은 손해만 안 봐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자, 히든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역시 이제 AI 쪽에서 한번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 AI 서버 장비 실적이 앞으로 이제 좀 더 좋아질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이 하나에 딱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AI 서버, 첨단 패키징에 의료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요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초기에 이렇게 매집이 잘 된 상태에서 그리고 한번 조정을 이렇게 받을 때도 크게 매물 없이 이 주가는 좀 깊은 조정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많긴 많은데 이제 요 종목이 이 파란색 라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선인 24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깨면은 끝났다가 아니고 깨면은 거의 반등이 잘 나오는.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제 실적도 있고 괜찮은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요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은 하신가요? 혹시 궁금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종목을 우리가 살 때가 딱 되면은 요 종목은 이제 공부방에 오시면 올려드려요. 종목은 어떤 종목인까지 다 올려드리는데 매매할 타이밍도 같이 한번 딱 잡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히든 종목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일부의 유세벽 전문가 그리고 이강민 전문가님, 성기배 소장님 그리고 박재희 전문가 이렇게 네 분이 한 방에서 이 방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히든 종목 그리고 테마맵 여러분들이 링크 받아가실 수 있고 그리고 공략 종목에 대한 타이밍 받아가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장중에 대한 전략들 여기서 모든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앞서서 어떤 내용을 올려드렸는지도 다 볼 수 있게 열람하실 수 있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힘들 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챙겨가신다면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네 분께서 함께 운영하시는 만큼 기준점을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강민 전문가님, 오늘 어쨌든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또 네네. 뉴욕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는 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까요? 아까 가드 올리라고 하셨는데. 네네. 네. 지금 시장을 보면은 뭐 CPI 발표 나오고 뭐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뭔가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내면서 뭔가 네.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그런 연속적인 장세인데 지금은 뭐 당장 뭐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뭐 이렇게 보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뭐 종목들이야 방금 설명을 해드렸고 뭐 시장 자체를 임하는 거를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장님은 네. 어떠세요? 짧게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은 하이닉스를 매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3%만 올리면 6%가 나오는 레버리지 있잖아요. 네. 여러분한테 권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방에서 자 조금 단담 치봅시다 이렇게 신호를 딱딱 주니까 그거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교육방으로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도 쉽지 않은 장이 예상이 되지만 여러분들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전략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